자, 요번 질문이 따끈따끈한 질문이야. 방금 전에 제가 야간 시력자에 대해서 문의하셨던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질문이 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어,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깜빡 잊고 이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렸네요. 야간 빛번짐이 있기에 특히나 밤운전이 힘듭니다. 그래서 밤운전을 하다가 빛번짐이 있을 때 실내등을 켜면 빛번짐이 없고 사물이 또렷이 보입니다. 더불어서 눈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커진 동공이 축동이 되면서 잘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항상 실내등을 켜고 운전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경우엔 어떤 식의 렌즈가 좋을까요? 자, 어떤 식의 렌즈가 좋은지를 제가 콕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제가 직접 검안을 하면 이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좀 포괄적인 개념의 안내는 드릴 수 있겠지만 어떤 렌즈다라고는 제가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려요. 그건 양해를 바랄게요. 그건 제가 늘 손님을 맞을 때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누진 얼마예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진료를 해야 치료비를 알 수가 있죠.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 치료비를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돌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안경 렌즈의 가격도 정확하게 검진을 한 다음에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거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면 되고요. 결정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검사는 뭐 제가 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 또 얘기가 샜네요. 죄송. 자, 어, 우리 선생님이 사실 해보셨죠? 빗번짐이 있을 때 실내등을 켰더니 좋아졌다. 그러면 굉장히 범위가 줄어드는 거죠. 정확히 표현하셨어요. 축동이 되면서 빗번짐이 없어진 게 아닐까. 맞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원인은 두 가지로 유추하면 돼요. 하나는, 어, 축동이 되면은 빛이 망막의 중심화에 이렇게 결상을 맺겠죠? 그럼 주변부는 빛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렇다면 이분의 그 빛번짐이 각막이죠. 각막에 그 누액층의 문제로 인한 빛의 산란, 이게 원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게 벌써 나왔죠.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동이 되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제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광과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과민증은 뭐냐 그러면 시세포죠. 일종의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센서에 빛이 들어왔을 때 얘가 과민하게 반응해가지고 생기는 일종의 간섭, 노이즈죠. 이것 때문에 빛번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광과민증 같은 경우에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추체세포의 광과민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간체세포. 이 세포가 서로 간에 반응하는 파장이나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빛에 대해서 민감도도 서로 다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시력이 오히려 빛번짐이 없어지면서 잘 보이는 것 같대요. 그렇다 그러면 간체세포에 해당되는 광과민증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걸 제거하는 방법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등을 켜가지고 축동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늘 켤 수는 없겠죠. 그렇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대안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전원도 편광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전원도 편광의 브라운 계열과 그레이 계열 둘 중에 어떤 게 더 적합한지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제거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죠. 제거가 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나아지긴 하는데 완전히 나아지지 않는다거나 내지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편광을 제거하고 그 다음 단계인 칼라 테라피 렌즈 제가 필터 렌즈라고 그러죠. 어, 종류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칼자이즈도, 도카이도, 뭐 니덱도, 그 다음에 뭐 엔젤 루체도 이런 종류의 렌즈들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게 이 선생님한테 정확하게 딱 맞을지 그거는 사실 말씀을 못 드리죠. 검사를 안 해봐서. 자, 그래서요. 어,
아까 말씀드린 그 순서에 따라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제 교재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야간 시력 검사는요, 이렇게 명실에서 실질적으로 검사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명실에서 1.0이 깨끗하게 잘 나왔어요. 그렇다 그러면 암실로 만들고 이렇게 암실 모드 이렇게 바꿔가지고 실제로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셨을 때 시력이 떨어지느냐, 아니면 시력은 떨어지지 않는데 빛이 번지느냐, 이걸 보시는 거고, 이 상태에서 필터를 넣어서 빛 번짐이 제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질문에 대해서 어떤 식의 렌즈가 좋을까요? 인데 결론적으로 평광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농도 평광, 브라운 그레이. 그 다음에 저농도 평광 중에서 다른 컬러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테스트 해 보세요. 그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태에서 그 컬러 필터 렌즈, 테라피 렌즈들을 넣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거가 되는지 이걸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결론은 다양한 샘플 렌즈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가 뭐 제가 알바를 하는 곳이긴 하지만 필터별로 샘플 렌즈들을 쫙 갖추고 있죠.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갔지만 그걸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빛번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한테 제대로 된 처방을 해드려 가지고 그 스트레스와 피로를 제거한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장비들과 아까 말씀드린 그 칼라 샘플, 칼라 테라피 렌즈 샘플들을 갖추셔서 한번 직접 해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의외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혀 모르고 있지만 소비자들 중에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제가 교재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빛번짐 환자들은 라섹 수술하고 전혀 상관없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스마트폰, 컴퓨터, 우리가 피할 수가 없죠. 근데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빛번짐 환자는 증가합니다. 거기에다가 라식이나 라섹을 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셔서 제대로 처방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정당한 수익, 그 다음에 손님들의 어떤 사랑, 충성 이런 것들을 좀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 딱 부러지는 대답은 아니었지만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추가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